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8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68페이지 학자 할 차례입니다. 학자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파트라는 걸 이해는 하는데 잘 해두면 누구보다 효자라서 적게는 한 15점에서 20점까지 문제를 볼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작론에서 전반부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죄다 학자에서만 나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아마 올해도 역시나 비슷한 추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론에서는 학자에 대해서 좀 힘을 좀 줘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좀 가볍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모의고사 쳤잖아요. 모의고사 문제 다 봤었는데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문제를 그대로 낸 문제고, 그래서 똑같이 나온 문제도 많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70점은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70점은. 계산 문제 쉬웠잖아요. 계산 문제 쉬웠던 편이라서, 여러분들 지금 2차를 공부를 시작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드리는 잔소리예요. 2차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내가 1차 점수가 좀 안정됐다 싶어서 2차로 넘어가면 1차가 다시 떨어져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밸런스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이제는 제 손을 슬슬 떠날 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동차 준비하신 분들은 당연히 2차를 하셔야 되고, 2차는 시간이 많이 들어요. 왜? 순수 암기 과목이 많아서. 특히나 뭐 공법이나 아니면 뭐 중개사법이나 이런 것들, 특히나 뭐 세법에서 뭐 앞에 지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완전 싹 암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많이 드는 걸 이해는 하는데, 이거 2차를 준비하시다가 1차의 밸런스를 잘 잡으시라는 말씀만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1차 점수 훅 떨어져요, 생각보다. 확 떨어져요, 확. 그 마음을 알아, 내가. 그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는 1차, 2차에 대한 밸런스 좀 잘 잡으세요.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내 그 심정을 알아. 문제 안 어려웠다니까. 다 보고 왔어요, 아침에. 이미 다. 확인했어. 많이 어렵다고 했는데. 언제 뭐라 그래요? 문제는 풀만 했었고, 보니까는, 간평에서 좀 기출 문제가 좀 많이 뺏어 썼더라고요.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 4억 7,400 나오는 거. 그런 것들 제가 지금 정리해뒀어요, 안 그래도.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를 제가 그 조리원에서 열심히 정리했어요. 제가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는 제가 20문제씩, 적으면 한 15문제, 20문제 정도씩 보여드릴 거니까는 한번 푸시고, 제가 총정리 9월, 10월에 가서는 이제 그거 두 개 섞어서 나올 만한 예상 문제 좀 집어서 정리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68페이지 학자 들어갈 겁니다. 잠시만요. 학자 들어갈 때 학자 총 몇 명이었죠? 18명. 그렇죠. 시작론에서 학자 몇 명? 18명이었습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는 18명. 맞죠? 공부가 잘 될 때는 18분 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지대이론이었습니다. 지대이론. 지대이론 몇 명이었죠? 몇 명? 7명이었죠? 747이니까. 첫 번째, 누구였어요? 리카도? 무슨 이론? 차익지대. 그거 말고, 뭔지 해야 되겠죠? 파레토. 그렇지. 무슨 지대? 경제지대. 오케이. 2차만 할 거예요? 여기 2차 합격생만 있는 거예요?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파레토의 뭐다? 경제지대. 맞죠? 총수입은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수입은 최소한의 지급액이고, 경제지대는 초과 이윤이다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죠? 마샬. 무슨 지대? 준지대. 준지대는 지대예요? 지대가 아니에요? 지대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로서 일시적 성격을 가진다. 단기적 성격을 가진다. 두 가지였고요. 자, 이제 하시면 되겠죠? 뭐였죠, 방금? 했던 거. 뭐다? 리카도. 무슨 지대설? 차액 지대설. 차액은 누구 카드로? 니 카드로. 맞죠? 이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차액 지대설. 어디에서? 생산물 가격에서. 맞죠?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뺀 만큼이 지대가 된다 라고 있겠고, 지대는 불로소득이다, 초과 이윤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최열등지에서는 지대 있다, 지대 없다? 지대 없다. 최열등지의 개념이 뭐였죠?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치하는 지역. 됐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누구였죠? 마르크스. 무슨 지대설? 절대 지대설. 야,
나는 네가 돈 버는지 안 버는지 궁금하지 않고 무조건마다 절대적으로 뭐 달라? 지대를 달라.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됐죠? 그리고 다섯 번째 누구였죠? 이러니까 이참하는 거야. 누구? Tnen. 무슨 지대설? 위치 지대설. 이럴 거예요, 지금? 자, Tnen에 왜 어색해? 우리 처음 만났어요, 지금? 반갑습니다. 저 송도윤이라고 합니다. 네, 첫 시간이고요. 학자 하겠습니다. 자, Tnen이죠, Tnen. 뭐다? 위치 지대설. 맞죠? Tnen의 위치 지대설. Tnen의 위치 지대설은 리카도의 차이 지대설에다가 뭐 뺐다?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뺐다. 무엇을 강조하면서?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5명 했고요. 그 다음은 누구? R, 론, 소. 무슨 지대? 입찰 지대. 입찰 지대라는 것은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이죠. 맞죠? 그래서 최대 금액을 지불한 사람에게 토지 이용이 할당이 되고 초과이용이 있다 없다? 없다. 입찰이자 고소의 기울기는 뭐다? 운이 하시면 되겠죠? 운송비 나누기 이용량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누구였죠? 이렇게 하면 알고 물어보면 모르면 누구? 헤이그. 싸우지 마라. 기억나시죠? 헤이그. 무슨 지대? 마찰 비용 이론. 마찰 비용 이론 역시 무엇을 강조했다?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강조했다라는 거. 이렇게 지대론 7명이었습니다. 자, 이쪽 넘어가죠. 두 번째. 도시공간 구조이론입니다. 도시공간 구조이론. 몇 명이었죠? 4명. 이론은 몇 개? 3개. 맞죠? 첫 번째, 1925년도에 발표했죠? 누구예요? 버제스.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었습니다. 도시 생태학적 구조로서 침입, 경쟁, 천위가 발생하며 도시의 모양은 중전, 저, 고통이었습니다.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천이지대 혹은 전이지대, 그리고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지대. 가장 외곽에 위치한 것은 통근자지대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누구의? 호이트의. 맞죠? 호이트의. 무슨 이론? 선형 이론이었습니다. 1939년도에 발표했고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보고 야, 도시가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질 리가 없고 무엇을 따라서? 주요 간선도를 따라서 누가? 고소득층이 입지하고 무슨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 발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세 번째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 해리스와 울만. 무슨 이론? 다 핵심 이론. 핵심 몇 개? 여러 개. 부도심 개념이 등장했고 1945년도에 발표된 이론이었습니다. 다의 발생 요인이 4가지 있었는데 동종끼리는 뭉치고 이종끼리는 흩어지고,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비양립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정 시설이나 위치가 필요한 것이 있고요. 지대, 지불 능력 차이. 요거 4가지였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고 보세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는 뭐가 존재한다? 점이지대가 존재합니다. 근데 호이트와 해리스의 울만에서는 점이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좀 드립니다. 요거 한번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됐죠? 그래서 지대이론과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또 못 넘어가게 할까봐 잠깐 치우겠습니다. 됐죠? 요거 두 개는. 자, 그리고 마지막 입지론 7명입니다. 수업이 그리웠어요. 입지 이론. 아들 미안하다. 수업이 그립다. 아빠는 7명입니다. 자, 첫 번째 누구였죠? 이름이 예뻐. 배달의 민족 크리스탈러. 무슨 이론? 중심지 이론.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했고 재와의 도달거리가 최소 고치보다 커야 중심지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계산 문제가 등장하네요. 맞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첫 번째입니다. 누구였죠? 레, 일, 리에. 무슨 법칙? 소매, 인력 법칙. 맞죠? 거리의 제곱, 인구의 비례. 됐죠?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인구를
나눕니다. 무엇으로? 거리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우리 왜 이렇게 어색해요, 오늘?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수업 될 때까지 했잖아요. 왜 남 보듯이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저를 어색하게 봐도 돼요. 괜찮아요. 아직 만난 지 3일밖에 안 됐으니까는. 근데 여러분 저 어색하면 안 되죠. 우리 작년부터 봤는데. 많이 어색해요? 괜찮아요. 자, 됐죠? 레일리마다 소매 인력 법칙. 인구의 비례, 거리의 제곱에는 반 비례한다. 됐죠? 그걸 보고 난 뒤에 이제 거리 구해야 되네요. 무슨 버스? 무슨 버스? 큰 버스. 무슨 이론? 분, 기점, 모양. 됐죠? 분기점 모양은 루트 나오죠? 1 플러스 루트의 작은 상권에 대한 큰 상권에 대한 뭐다? 전체 거리. 그래서 전체 거리를 1 플러스 루트 큰 상권을 작은 상권으로 나누었다. 그게 작은 상권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는 거였다. 맞죠? 얘는 몇 명 가는지 구하는 거고, 얘는 해당 상권의 거리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 뭐다? 올 확률 구하는 거지. 누구였죠? 히읗. 허프의 확률 모형. 히읗이잖아. 허프의 뭐다? 확률 모형. 맞죠? 허프의 뭐다? 확률 모형. 뭐? 허프의 확률 모형. 그래서 문제가 가장 자주 나왔던 건 사실은 얘였어. 분기점이 나오면 땡큐. 인력 법칙도 똑같으니까 상관없다. 다만 허프의 확률 모형은 인간 마찰계 수승을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기했잖아. 우리 아무리 멀어도 프랑스 파리는 가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집 앞은 못 가는 이유는 공간 마찰계수 때문이었다. 기억나시죠? 복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레일리의 소멜리에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은 뭐다? 계산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입니다. 풀어보니까는 아주 쉬웠던 계산 문제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는. 자, 이제 오세요. 자, 그 다음 누구였죠? 다섯 번째. 배버 아니고, 그럼 공업 입지론이고, 한 명 더 남았잖아. 떡볶이집 어디 차려야 되는 거. 그렇지. 넬슨의 무슨 입지론? 소매 입지론. 괜찮아. 떡볶이집만 생각하는 괜찮아. 누가? 넬슨의 소매 입지론. 맞죠? 최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입지하여라. 얘기했잖아. 초중고등학교 근처에 입지하라고 했던 거. 그렇죠? 소매 입지론이었습니다. 8가지 원칙을 중시 여겼고,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다? 양립성. 기억나시나? 야채가 옆에 뭐다? 정육점 옆에 차려라. 기억나시죠? 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명이 뭐다? 상업, 서비스 입지론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2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하셨죠? 뭐다? 버에. 무슨 입지론? 비용인데. 무슨 비용? 최소 비용이론. 됐죠? 역시나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강조하셨다. 됐죠? 최소 비용이론. 그러니까 뭐다? 비용이론. 맞죠? 그리고 뭐다? 쉬니까 무슨 이론? 수요이론. 수요인데 수요는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많아야 좋죠. 뭐다? 최대 수요 이론이었다. 그쵸? 얘는 공장 들어오는 거니까 어디에? 시장 확대 가능성이 풍부한 곳에 입지하여라 라고 얘기를 한 거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론에서 나오는 18명 학자다 정리했고요. 우리 이제 문제 한번 보시죠. 자, 68페이지. 자, 대표 유형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리카도 체크하시고 차액 지대 체크.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 우등지에서는 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열등지로 갈수록 지대가 덜 발생하고 최열등지에서는 지대 있다 지대 없다 지대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리카도 차액지대 비옥도 차이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마샬은 무슨 지대? 준지대. 지대가 아니죠.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체크. 일시적 소득 체크. 단기적이라고 옆에 하나 써주세요. 단기적 하나 써주세요. 단기적. 일시적 단기적 소득이다 라는 거. 됐죠? 3번입니다. T9의 위치 지대설은 나와있죠? 위치 차이와 수송비 차이. 동그라미 2개 있어요. 위치 차이와 수송비 차이. 됐죠? 4번입니다.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지대? 차액 지대설이 되겠죠. 누구의?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 차액은 누구 카드로? 리카도로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으로는
마찰 비용에서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의 합으로 산정이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대표용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1번 문제 넘어가시죠. 리카도의 차액 지대선에 대한 설명을 옳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기억.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뭐다? 무지대, 지대가 없는 토지가 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방적 한계의 토지라는 것은 한계지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한계지는 무엇과 무엇이 같다? 매상고와 생산비가 같다. 됐죠? 매상고는 생산물 가격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다? 최열등지였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됐죠? 2번입니다.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와 생산력에 상관없이 발생한다. 틀렸죠? 맞죠? 그래서 뭐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한다. 비옥한 토지라면은 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비옥하지 않을수록 지대가 점점 줄어드는데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있다, 지대가 없다? 지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를 통해서 최열등지에서 지대를 요구한다. 무슨 지대설? 절대 지대설. 누가 주장했죠? 마르크스. 좋습니다. 리을입니다.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도 높아지고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맞죠? 지대는 무엇에 따라 결정됩니까?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왜? 맞죠? 왜? 차액만큼이 뭐가 되니까? 지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을은 맞는 지문이고요.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무슨 지대? 절대 지대설입니다.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와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은 항상 두 개를 비교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번의 답은 몇 번? 2번 기역과 리을이었습니다. 됐죠? 자, 2번으로 넘어오시죠.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건 동그라미 할게요.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체크. 접근성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차별적 체크. 접근성이라는 것은 결국 위치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네요. 맞죠? 도심지, 중심지와의 접근성이니까. 2번, 한계 지대 곡선의 작물의 종류나 농업의 유형에 따라서 그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울기에 따라서 집약적 농업과 조방적 농업으로 구분이 된다. 오케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유형의 토지가 할당된다. 잠깐만. 우리 여러분들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곳이라고 얘기하면은 알론소의 입찰지를 생각하죠. 근데 잘 보세요.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 가장 기본이었던 거야. 이게 농업적 토지 이용에 되는 것을 어디로? 걔는 도시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기본은 뭐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서 기본은 뭐다? 튀넨의 위치 지대설에서 다 파생이 된 거야. 그래서 뭐다? 튀넨의 위치 지대설에서 원래 요게 고립국 이론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고립국 이론이라는 이 논문에서 다 나온 건데 이 튀넨은 어디에만? 농업적 토지 이용에만 썼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그것을 누가? 알론소가 어디로? 주상공으로, 그치, 도시적인 뭐다? 주상공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똑같은 내용인데 농업적 토지 이용이 나와 있다. 그리고 알론소가 없다. 라고 하면은 튀넨을 고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3번 넘어오시죠. 알론소의 입찰지 나왔죠?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여기 나와있네.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어디에? 도시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어디에만 한정적이었던 거예요? 농업적 토지 이용에만 한정적이었던 것을 어디로? 도시 공간으로 확장한 것이 뭐다? 알론소의 입찰지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운송비는 멀어질수록 증가하다. 됐죠? 체크하시면 됩니다. 교통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은 한계 지점이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다. 오케이, 이거 읽어두세요.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해서 한정되어 있어서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당연한 소리겠죠? 집약적 이용해야 된다. 왜? 중심지는 뭐다? 더 높이 쌓고 해야 되는 거니까는. 다음 몇 번? 5번. 읽어볼게요.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용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며 토지 이용자에게서 뭐다?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지금 뭐다? 입찰한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찰에서 낙찰 받으려면은 무슨 금액 써야 돼요? 가장 높은 금액 쓰면 합격하는 거죠. 내가 그걸 얻는 거죠. 그래서 뭐다? 최대 지불 용액이다 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됐죠? 3번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4번 넘어오시죠.
마샬의 준지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리카도의 지대를 재편성한 이론이다. 맞습니다. 준지대는 뭐다?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라는 겁니다.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나왔죠. 뭐다? 영구적이에요? 아니죠. 뭐다? 일시적, 단기적 지대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맞습니다. 왜?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니까. 이게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지의 개량 공사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은 뭐다? 준지대에 해당한다. 일시적 소득은 뭐라고? 준지대라고. 4번 다음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영구적? 아니다. 아시겠죠? 자, 저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차액 지설과 절대 지설을 비교 정리하는 게 첫 번째 문제 포인트예요. 됐죠? 그리고 혹시나 준지대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마샬임을 알고 계시고 혹시나 단기적,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 장기적 나오면 다 틀렸습니다. 왜?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는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 처리해야 된다고. 맞죠? 보세요. 내가 기계를 샀는데 우리 6개월 안에 고장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서 뭐다? 초과요인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이 기계를 10년 썼어요. 우린 뭐 해줘야 돼요? 우리 유지, 수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장기에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준지대에서는 일시적인 소득은 언제만? 단기에만 발생한다. 일시적으로만 발생한다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준지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준지대에 속하지만 장기로 봤을 때 뭐다? 비용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번에 다음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70페이지 넘어오시죠. 자, 5번 문제 요거 하나만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요거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자, 왜 그러느냐? 원래 이게 감정평가에서만 물어보는 내용인데 이거를 재작년부터 도입해가지고 좀 재미를 보는 것 같아요. 왜 그 말씀 드리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기억은 맞고 이유는 틀렸고 하다가 옳은 것을 고르고 넘어간다니까. 문제가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틀린지는 몰라. 본인이 틀린지 몰라. 이게 계산 문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공시지가 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문제를 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분명히 풀어서 숫자가 나왔는데 찍고 보니까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 넘어갔는데 한 개를 빠뜨리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계산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기호 1번, 2번을 구분 안 했거나 그런 건 똑같은 케이스라고. 아시겠죠? 왜?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대충 보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는 문제. 아시겠죠? 요 문제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시죠. 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기억입니다. 리카도는 지대가 발생합니다. 왜?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익 체감 현상이고 지대가 왜 발생한다고? 토지 이용의 질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기억 맞는 지문. 2번입니다. 마샬 나왔네요. 일시적 체크, 단기적 체크. 한 번에 보이죠 지금? 기억 니은은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1번 찍고 넘어가는 분들 있겠죠? 안 봐도 비디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시겠죠? 처음에 문제를 내보면 거의 한 절반 이상 이거 틀립니다. 근데 이제 좀 적응이 됐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디귿입니다. 튀내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다 틀렸죠 지금. 맞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지를 본 거예요? 차액지를 본 거죠. 누가? 리카도가. 됐죠. 리얼입니다.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차가 나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누구? 튀낸이죠. 왜? 농작물 나왔으니까는. 틀린 것은 디귿과 리얼입니다. 답은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문제를 낼 거면 특정 학자를 지명해서 문제를 내면 좀 더 까다로워요, 문제가. 근데 이렇게 좀 둥그스름하게 뭐다? 지대 이론에 나온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면 문제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번입니다. 리카도의 차액지에서는 토지의 위치를 중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비옥도와도 유관하다. 상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서 뭐다? 일시적, 단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준 나오면 일단 나와야지. 일단 일시 단기. 아시겠죠? 3번입니다.
튀넨의 위치 제설은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무슨 지대? 절대 지대설이죠. 누구의? 마르크스의. 됐죠. 답은 몇 번? 4번이었죠. 전용 수입보다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6번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입찰지대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다 틀렸습니다. 뭐다? 서로 토지 소유자끼리 엄청나게 경쟁하는 거예요. 왜? 입찰이라는 말 자체가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 가지고? 돈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 토지 이용자 사이에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문 다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6번에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대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지대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한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도시공간 구조론이랑 좀 섞습니다. 그래서 지대이론 및 도시공간 구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한번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대론만 따로 나오는 문제는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는 거의 다 묶어서 나와요. 지대이론 7명과 도시공간 구조론 4명을 묶어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71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71페이지 대표 유형입니다. 도시공간 구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도 맞고 소득의 증가도 맞다. 관계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죠? 2번입니다.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다핵심 이론 누가 주장했죠? 페리스와 올만. 맞습니다. 정확한 맞는 질문. 3번 도시공간의 공간구조를 침입, 경쟁, 천이 나왔다. 누가 나와야 돼요? 버제스가 나와야 되겠죠. 4번입니다. 중심업주 내측은 경공업지대로 외측은 불량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틀렸죠? 뭐다? 내측은 뭘로 되어 있어요? 전이지대로 되어 있다. 중전, 저, 고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수록 외측으로 갈수록 뭐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가시면은 돈 잘 버는 사람은 멀리 살아요. 멀리 살아요. 저기 막 LA 막 오렌지 카운티 이런 데 가시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비벌리 힐즈 이런 데. 비벌리 힐즈다 힐즈. 언덕이라고 언덕. 거기서 차 타고 이렇게 LA로 오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야 비벌리 힐즈에서 차 타고 넘어오지 않을까? 물어봤습니다. 이거 같이 가지고. 자, 5번입니다. 버제스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대해서 확대된다고 나타났다. 누가 주장한 거죠? 호이트가 주장한 거죠. 호이트의 무슨 이론? 선형 이론이었습니다. 됐죠? 지문 지금 따라 읽고 있죠, 지금? 문제는 풀어왔어요, 지금? 내 눈을 봐! 문제 풀어오고 지금 문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눈을 보면서 풀면서 보는 거 아니죠, 지금? 풀어와요, 아시겠죠? 나는 이거 파자마 다 풀었단 말이야. 아시겠죠?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적었는데, 이제 막 풀고 있어, 막. 그러시면 안 돼, 아시겠죠? 1번으로 오세요. 71페이지 1번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왔습니다. 옆에다가 1925년이라고 하나만 써주세요. 1925년이라고 하나만 써주세요.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이론을 도시구조에 적용한 이론이다. 좋습니다. 이거 1번 지문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튀넨의 이론에서 다 나온 거예요. 특히나 고립국 이론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기출 지문이에요. 2번입니다.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은 저소득층일수록 어디에 입지한다?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에 가까이 입지한다라는 소리입니다. 3번입니다.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은 도시는 중심지로 가까울수록 뭐다? 범죄, 빈곤,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라는 거. 오케이. 4번입니다. 주거지의 공간 분할을 침입, 경쟁, 천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다음 몇 번? 5번. 저민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어디에? 도심에서 가까이 입지한다. 가깝게 입지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어디에 입지한다고? 가깝게 입지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2번으로 넘어오시죠. 도시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2번 문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이론 문제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지대 이론과 도시공간 구조 이론을 문제를 묶어버리는 거. 아시겠죠? 답은 쉽게 나왔죠? 다음 몇 번? 1번. 맞죠? 동심원 이론에 따른 뭐다? 중전, 저, 고, 통이었습니다. 됐죠? 중전, 저, 고,
교통이었습니다. 중심 업무 지구와 근로자 주택 사이에 전지대가 위치한다. 그래서 중전 저고통이라고 하나만 써주세요. 중전 저고통, 중점 저고통, 중천 저고통이었습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만 점유지대가 존재합니다. 됐죠? 자, 2번입니다. 호이트의 선형이론 체크, 부채꼴 모양 체크. 맞죠? 주요 교통축 밑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고소득층 주거지역 입지. 주요 교통축 밑에다가 고소득층 주거지역 입지. 됐죠? 자, 3번 지문 하나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버제스 몇 년? 1925년. 호이트 몇 년? 1939년. 14년 뒤입니다. 그래서 호이트가 버제스를 보고 야, 도시가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 뭘 따라서? 주요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과 분할을 거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헤이그의 마찰 비용에 따르면 마찰 비용은 뭐다? 교통비와 지대로 구성이 된다. 교통비 별표 하나. 마찰 비용에서도 역시 뭐다?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강조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5번입니다. 알론소의 입찰 지역선이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오세요. 요거 하나만 쓰고 넘어갑시다. 자,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운이 맞죠? 운, 송, 비 나누기마다 이, 용, 량. 정확히 말하면 한개 운송비 나누기 토지 이용량인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말이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뭐다? 운송비 나누기 이용량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혹은 교통비 나누기 사용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누구? 교사, 운이 됐죠? 그래서 교통비라고 나오게 합니다. 왜? 똑같은 말이잖아.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좀 기다려야겠다. 이 차지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운송비 나누기 이용량이다 라는 거. 됐죠? 2번에 다음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 성장 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체크하시고요. 도시 생태학적 관점 체크 좋습니다.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그 도시가 그 도시 내에서도 수개의 핵을 형성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옆에다가 도심 플러스 부도심 써주세요. 도심 플러스 부도심. 해리스 어디 살고? 도심에 살고. 울만 어디 살고? 부도심에 살고. 아시겠죠? 3번입니다.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그 중심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면서 분화한다는 이론이다. 중전, 저, 고통의 모양을 가진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다핵심론과 호이트의 선형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동심원 이론은 점유지대는 저소득자와 통근자지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다 틀린 신문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저 봐봐. 다핵심 이론이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원래 두 가지 뭐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단핵, 핵심이 몇 개?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보완해서 뭐다? 야, 이제부터 핵심이 여러 개야. 그래서 다핵심 이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지문 다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선형 이론 누가 주장했죠? 호이트는 교통망을 따라서 확대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3번에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도시 성장 구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유사한 도시 활동 체크, 집적 체크, 집중 체크. 유사한 도시 활동, 집적 체크, 집중 체크. 그러니까 유사한 것들이 뭐라고? 모인다고. 아시겠죠? 모인다고. 유사한 것들끼리 모인다고. 지금 세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정부가 다 여기 기관에 다 여기 와 있으니까 뭐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집적하는 거잖아요. 됐죠? 2번입니다.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서는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뭐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되겠죠. 뭐다? 비양립성. 상호 집중하면 안 된다. 뭐다? 입지적 비양립성. 뭐라고? 입지적 비양립성. 됐죠? 입지적
비양립성. 같이 있지 말아라. 고급 주택지구와 공업단지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저장은 보세요. 요 지문이 시험에 나왔을 때 왜 자꾸 나오냐고 물어보니까는 이거랑 헷갈린대. 우리 양립성 나오는 경우도 하나 있죠.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넬슨. 맞죠? 넬슨의 소매 입지론. 맞죠? 8가지 원칙 중에서 뭐다? 가장 최우선되는 원칙. 아시겠죠? 비양립성은 다핵 발생 요인에서 나오는 거고, 양립성은 뭐다? 넬슨의 소매 입지론에서 나온다는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헷갈릴까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됐죠? 3번입니다. 도시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 측면에서 특별한 패닉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다. 좋습니다. 호이트는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경공업, 저급, 중급, 고급 주택지구들이 뭐다? 교통노선을 따라서 쐐기형 모양으로 확대돼서 배치된다. 쐐기형 모양이 요거죠, 요거 웨지, 요거 이렇게 맞죠? 요게 뭐냐면 우리 문 닫히지 말라고 끼워놓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 여성분들 그거 안 해. 웨지 힐이라는 거 있잖아,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웨지 감자 좋아하잖아. 다 했어요. 그러다 이렇게 생긴 거 다 웨지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다 구두에도 있고 감자에도 써먹는다. 다 똑같은 스펠링이다 이러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됐죠? 말씀을 드립니다. 5번입니다. 호이트에 따르면은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도시 공간 주거 유형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다. 왜? 고급 주택 지구일수록 어디에? 교통 축에 가까이 입지하니까 5번 지문 하나만 별표. 요거 읽었을 때 좀 헷갈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왜? 내가 봤던 기출지문과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4번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입지론으로 넘어오시죠. 73페이지 입지 이론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크리스탈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맞죠? 중심지가 계층화된다. 체크. 그리고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 체크. 됐죠? 도달 범위가 커야 중심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다가 좀 속도를 빨리 하시려면은 제가 체크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다 기출지문에서 바꿔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2번입니다. 배버 나왔죠? 세 가지 고려하네요. 운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 됐죠? 그 중에서 비용이 최소합니다. 맞아요? 비용 두 가지가 뭔데요? 운송비와 노동비. 각 요소가 최소하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고, 비용이 최소화 나온 마다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집적이익은 최대가 돼야 되니까는. 아시겠죠? 비용만 최소, 집적이익은 최대가 돼야 된다. 이런 지문은 사실 좀 미워요. 왜냐면 명사를 쭉 날려놓고 뭐다?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1분 맞고 1분은 틀린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컨버스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 간 경계지점 확인. 뭐다?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하였다. 무슨 모형? 분기점 모형 혹은 경계점 모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컨버스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한 것은 뭐다? 분기점 모형 혹은 경계점 모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권으로부터 마다 거리 구하는 거가 되겠죠. 4번입니다. 허프는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체크. 세 가지 따집니다. 거리, 수, 면적. 뭐라고? 거리, 수, 면적입니다. 거리와 수에는 반비례하죠. 멀면 안 가고 많으면 갈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거리와 수에는 반비례하고 면적에는 뭐라고? 비례한다. 왜? 크면 갈 거니까. 아시겠죠? 5번입니다.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틀린 건 3번, 5번이었습니다. 됐죠? 1번입니다.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최소 비용 지점은 최소 운송비, 최소 노동비, 집적 이익에는 최소란 말이 없죠? 요거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등 비용 구성에다가 등자에다가만 동그라미. 등자에다가만 동그라미. 이게 같다 등자예요. 같을 등자예요. 뭐다? 비용이 같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비용 중에서 배버가 가장 강조한 비용은 무슨 비용이었어요? 교통비였죠. 수송비였죠. 운송비였죠. 뒷지문에 뭐만 나와야 된다? 수송비만 나와야 된다. 체크. 그래서 뭐다?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마다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원래
최소 운송비가 들어가는 지점에 입지했는데 공장을 옮긴대요. 공장을 옮겨도 뭐라고? 똑같이 비용이 드는 곳으로 이동하여라. 왜? 갈 수 있는 곳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에 우리 왜 주유소가 전국에 다 있잖아요. 맞죠? 우리 주유소 탱크로리. 그거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제천에서 제천에. 왜? 한반도의 중심지에 거기 있다고. 아시겠죠? 친구가 거기 있어서 가봐서 알아요. 가가지고 가니까는 야 여기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는 야 배송하기가 쉬워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수요가 많은 곳에 좀 붙겠지. 가까이 가려고 하겠지.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됐죠? 체크해 주세요. 되셨나요? 3번 원료 지수가 1보다 큽니다. 뭐다? 원료 지향형 입지다 라는 소리입니다.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원료가 나오는 곳에 입지해라. 시멘트 공장이나 통조림 공장 같은 거. 아시겠죠? 4번입니다. 제품 중량이 국지 원료 중량보다 크다라고 나왔죠? 맞죠? 제품 중량이 크대요. 무슨 지향형? 시장, 지향형. 아시겠죠? 저 보세요. 나 봐보세요. 자, 제품 중량이 크다는 것은 원액만 가지고 와서 여기에 물 넣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판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뭐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운송비는 제품의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이 된다. 좋습니다. 1번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이게 재작년에 되게 좀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와가지고 다 틀렸던데 좀 고민이 됩니다. 답은 되게 쉬웠어요. 자, 도심으로부터 상업 서비스를 받는 지역을 배후지라고 한다. 도심으로부터 서비스 받는 지역을 뭐라고? 배후지라고 얘기를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이다. 좋습니다. 자, 중심지가 만들어진대요. 여러분들 배달을 더 멀리 해야 되겠어요? 최소 요구치가 더 커야 되겠어요? 당연히 배달을 더 멀리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보세요. 자,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이 문제에 딱 나왔을 때는 머릿속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뭐다? 재화의 도달거리. 이걸 요즘에 도달 범위라고 그냥 쓰더라고요. 아시겠죠? 두 가지 뭐가 비교한다? 최소 요구치와 비교한다. 그래서 무엇이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커야 뭐가? 중심지가 형성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얘보다 작아가지고 될 일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죠?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서 되는 일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죠? 요구 수익률보다 최소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잖아. 다 커야 되겠지. 뭐다? 기대가 됐건 내부가 됐건 무엇이 됐건 저당이 됐건. 됐죠?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됐죠? 어떤 파트에서 다 던져줘도 이제는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요구 수익률 뭐라고? 최소한의 수익률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마다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서는 되는 일이 없고 최소 요구치보다 작아서는 되는 일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것도 체크해주세요. 3번 볼게요.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최소 요구치 밖에 있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그냥 꺽쇠만 해주세요. 꺽쇠. 재화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4번입니다. 중심지가 하나 이상이 되면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우지는 정육각의 형태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요거 다 틀린 지문입니다. 다 틀린 지문입니다. 요거 그냥 읽어만 두시고 틀렸다라고만 봐주시면 됩니다. 요 지문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서 그냥 틀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5번입니다. 크리스탈로는 중심지 크기를 기초로 중심지가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분되는 중심지론을 주장하였다. 이것도 맞는 지문. 죄송해요. 4번하고 둘 다 맞는 지문. 정육각형 형태 맞는 지문. 그리고 뭐다? 중심지론 주장하였다. 맞는 지문. 4번, 5번 둘 다 지문 맞는 겁니다. 정육각형.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신비한 성격이 있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처음에 그 벌집 만들어지는 모양 본 적 있어요? 벌집. 처음에 동그래져요. 그러면은 여기 그림을 잘못 그렸네. 요 비는 곳이 생기죠, 이렇게. 동그라미 너무 작나? 이쪽 오세요. 자, 크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 지금 비는 곳이 생기죠. 맞죠? 이게 없어지려면 뭐다? 육각형으로 만들어지면 된다고.
벌집 모양이랑 똑같다고. 비는 곳이 안 생긴다고. 그 자연 신비가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정, 육각형 형태로 생길 수밖에 없다. 왜?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배달시켜야 못 시켜요? 못 시키잖아. 아시겠죠? 그러다 정, 육각형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4번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2번에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3번 넘어오시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 지문이 33회 때 나와서 논란이 많이 됐던 지문이었습니다. 최소 요구치입니다.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수요 요구 규모 됐죠. 2번입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 중심지로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최대가 되는 곳까지 거리가 아니죠. 뭐다? 수요가 뭐다?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수요가 없는 곳까지의 거리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다? 최대가 아니라 0이라고. 됐죠? 수요가 없는 곳까지의 거리라고. 됐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읽다 보면 지문에서 그냥 흘러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당연해 보이거든. 수요가 있다 없다. 수요가 없는 곳까지의 거리. 됐죠? 수요가 뭐다? 0인까지 거리. 재화의 도달 범위란 뭐라고? 수요가 없는 곳까지의 거리.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내가 세종시까지만 배달을 먹고 살아. 근데 어디까지 배달 간다고? 저기 유성구는 간다고. 유성구는 간다고. 저기 온천인 쪽에. 아시겠죠? 유성 쪽은 간다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거기에서 누가 배달시켰다.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면서? 재화의 도달 범위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종시는 뭐라고?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뭐라고? 저기 유성시까지. 유성구까지.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가보니까 한 20분이면 가던데요? 그쵸? 친구가 저기 둔산동에 살아가지고, 야, 갤러리 앞에서 봐. 해서 갔는데, 그때 18분인가 만에 가더라고요. 가보니까 점심때. 그래서, 여기는 재화의 도달 범위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키면 가요? 혹시나 시켜본 적 있어요? 저기 대전 가서? 시켜본 적 없어요? 제가 한번 시켜볼게요, 나중에. 친구 집에서 제가 한번 시켜볼게요. 친구가 거기 살아요. 그 정부청사 뒤에 살아요. 거기, 뭐다? 한마을 아파트인가? 예, 거기 살아요. 거기 살아요. 아무튼 세종시, 대전 정부청사 바로 뒤에 살아요. 그래갖고, 가서 한번 시켜볼게요,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 세종시에 있는 가게에서 한번 시켜볼게요. 오는지 안 오는지. 아시겠죠? 제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과연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월평에서 시키면 와요. 월평동은 와요. 서구 쪽은 오더라고. 월평은 와요. 저희 갑천 쪽은 와요. 해봤는데 와요. 근데 둔산동에서 아직 안 시켜봤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파이팅. 제가 보여주겠어. 재화의 도달 범위. 자, 3번입니다. 배우지입니다. 중심지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입니다. 맞고요. 최소 요구 범위입니다. 정상 이윤 체크, 충분한 소비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중심지하 및 서비스,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제공되는 재화의 서비스입니다. 요거 5번 지문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출 지문에서 틀린 지문으로 배우지에서 중심지로 라고 얘기해서 틀렸다고 나왔어요. 좀 너무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마다 반드시마다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3번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4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50.